도대체 기업 브랜딩이 뭐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필요하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짝 나누고 저희 사례 발표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 기업 브랜딩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을 브랜딩한 이 상황에서 HR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어떤 상황이냐? 현재가 아니고 계속되는 트렌드 같아요. 일단은 제품의 수명주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폰 몇 가지 나온 지 혹시 아세요? 전 이걸 찾아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지속적으로 너무 빨리빨리 바뀌고 있죠. 수명주가 너무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동일한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그걸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좀 다르게 하면은 그 브랜드 전체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 프로덕트 하나 자체를 브랜딩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브랜드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제 큰 엄브렐라 안에 하나의 싱글 네임 안에 이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플 제품이니까 사고, 뭐 LG 제품이니까 사고, 뭐 이런 특정 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그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찾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브랜드를 만들 때는 특별히 마케팅이나 홍보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일반적으로 같이 협력을 합니다. 마케팅하고 외부 소통하는 팀하고 HR 팀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HR에게 요청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죠. 실제로 HR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뭐 인사, 채용, 또 성과 관리, 온보딩 이런 거 등등등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업 브랜딩이 되는 대부분의 많은 이루어지는 노력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 고객이고 내부 구성원들이 잘 얼라인되고 잘 민글되고 잘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이것이 HR의 핵심 역할로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 기업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죠. 저도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일하는 방식 같은 경우를 기사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일하는 방식이 곧 채용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기업 브랜딩 안에서 HR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가 구조가 짜여지고 그것들이 실행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브랜드 리바이털라이제이션. 사실 여기는 브랜드가 없었다기보다는 아주 좋은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더 원래 좋았던 브랜드를 회복하고 새롭게 정말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절대적인 미션을 가지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할 때 조직개발 컨설팅 관점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 포인트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보통 브랜딩하면 외부 브랜딩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내부와 외부 브랜딩이 어떻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가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실제로 브랜딩이기 때문에 정말 카피라이팅을 잘하고 뭔가 브랜드 플랫폼, 그 브랜드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외부 평판에 대해서도 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LR 서울이라는 회사가 이제 브랜딩을 끌고 갔어요. 이 회사는 뭐 BMW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많은 기업들하고 성공적으로 브랜딩 컨설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담당했었고요. 저희는 내부로 사실 브랜드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브랜드를 이해하고 딜리버리 하느냐가 외부랑도 되게 직결되기 때문에 저기 브랜드에서 내부 평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 브랜드 플랫폼에 넣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내부에서 어떻게 뽑아내서 제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이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뭘까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난 어떤 사람이 아까 우리 조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웰빙을 책임지는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생기냐? 보통 우리 이렇게 생겨요.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우리 조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먹고 쉬고 이걸 되게 신경 쓰는 정말 제너러스하고 정말 너무 좋은 이제 그런 나의 생각한 거 있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갖고 될 때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제 우리 LX 인터내셔널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주변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처럼 이 조직의 아이덴티티도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직 문화 관점에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외부에 이제는 이게 코퍼레이트 브랜드에서 엔터프라이즈 브랜드까지 간다고 하면서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우리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됩니다. 특별히 구성원들이 아이덴티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 파트를 이제 HR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질 때 뭐가 중요하냐? 이거 우리 알고 싶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컬처, 이미지. 즉 전략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비전과 조직의 문화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미지가 잘 얼라인되면 딱 확고한 조직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얼워크는 조직의 방향성이 설정된 이 상황에서 그 비전과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잘 얼라인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나 있었지만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브랜딩 컨설팅 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이 비전을 어떻게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이미지를 전달할 것이냐에 집중해서 이렇게 저희가 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내부의 이제 구성원들의 소리를 리얼 보이스를 청취해 주세요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조직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의견만 모으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Great brands start inside. 정말 이 경영진께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정말 위대한 브랜드는 이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외부보다도 내부 구성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한라 학원 프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들면서 내재한다. 그리고 현재 생각만을 리서치하고 컬렉트하지 않는다. 현재 생각과 더불어서 조금 더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관점을 넓힌 상황에서 새롭고 창의적 의견까지 도출한다. 이것을 저희가 내부 리서치,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합의되고 더해지고 넓어진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끌어내는 내부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원어원 인터뷰, 핵심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어원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그룹도 인터뷰했었고 이때 이제 사업장별, 부서별, 직급별로 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직접 했었고요. 하나 또 포인트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까 이제 이제 앰버서더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새롭게 가져가거나 조직 개발할 때 어떤 특정하게 좀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룹을 보통 지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 기관들에서. 근데 그때 대부분은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요. 이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앰버서더를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저희한테 저희가 원어원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어떻게 앰버서더를 선정하면 좋겠는지 같이 기준을 합의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앰버서더 풀을 제안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까지 기관에서 오피니언 리더나 이제까지 많이 어떤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분 외에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브랜드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좀 더 많이 풀에 포함되도록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워크숍은 보통 이제 서베이나 인터뷰하고 좀 다르게 상호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룹 다이나믹 안에서 생각이 조금 더 명료화되고 좀 열리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규 우리 조직의 아이덴티티, 신규 기업 브랜드에 들어가면 좋겠는 키워드나 어떤 원하는 바라는 것, 기대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뽑혀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제가 약간 여기 하나는 가렸는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 하고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좀 마인드맵으로도 그려보고 다양한 형태로 이 조직의 브랜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형태로 브랜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직 외부로 옮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 여기 채워졌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재할 것이냐가 이제 하반기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브랜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조직 개발 컨설팅에서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 조직의 전체적인 그 브랜드를 바꾼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니셔티브를 경영진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조직 자체에 완전히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존재성으로 창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경영진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들었어. 아, 조직의 변화, 이 딱 그 엔트리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경영진분이 또 원하시기도 했고, 경영진분들이 정말 전 모든 구성원하고 이번에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근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사실? 스킨십을 갖고 싶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모든 조직원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근데 조직원의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되지 않고 얼마나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저에게 주어진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라운지 톡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보통 라운지 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차 마시고 쿠키 먹고 약간 이런 이미지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로, 그리고 뭔가 이전에 했던 경험 중에 이런 게 있으셨대요. 같이 모였는데 한 사람만 얘기하거나 서로 어떤 얘기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눈치를 보니까 밥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모를 것 같은 런치 타임을 가지신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되게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냥 갑자기 만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질문 카드라는 특정한 도구로, 그리고 너무 어려운 얘기가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되게 가벼운 라이프에 대한 얘기 나누고 워크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딱 이 회사만을 위한 질문 카드를 테일러드하게, 저희는 워크숍도 테일러드, 카드도 테일러 이렇게 딱 만들어셔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 토크를 세팅해 드렸고요. 실제 카드도 그 회사의 약간 띠에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카드와 일터 카드를 만들었고요. 질문은 두 가지로 이끄는 질문과 따르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카드 가지고 했더니 저희가 그 경영진을 만났는데 너무 저희한테 막 우리 대표님 악수를 청하시면서, 원래 저희가 이거 1시간 반 하려고 다 프로그램 짜드렸는데 무조건 모든 라운지 톡에서 2시간이 넘어가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고 재밌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 워크숍을 원래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한 사내 FT 분께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경영진 분이 다 혼자 스스로 진행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 분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을 잘 더 좀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저희도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리케이션 좀 살펴보면은 이런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제는 HR도 좀 시야를 넓히고 이미 많이 넓어져 있지만 좀 홀리스틱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제 이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인사나 채용이나 조직의 문화가 HR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 기업 전체적으로 기업 외부랑 소통할 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브랜딩도 마케팅이나 홍보뿐만 아니라 HR도 처음부터 참여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재해 주세요. 우리 다 이렇게 브랜드 새로 구축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HR도 처음부터 인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리얼 보이스를 청취할 때 보통 서베이나 인터뷰를 하면은 현지 의견을 좀 많이 수집할 수 있죠.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좀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명료화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워크숍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단순 컬렉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인게이지도 높일 수 있고, 아까 우리 허건 프로님 말했던 것처럼 과정에서부터 좀 내재화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새롭고 창의적인 의견도 같이 모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 토크. 보통 이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것만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있지만 쌍방향도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여기서도 일방향으로 핵심 정보를 전달했어요. 경영자분께서 직접 이제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건 약간 정보 전달에 가깝죠. 아무래도 영상으로 짧게 전달한다는 것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행동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아, 내가 좀 그게 이해가 되고 마음이 좀 공감이 되면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던데. 그래서 쌍방향으로 좀 정보도 교류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좀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같이 좀 설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 기업 브랜딩을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외부 브랜딩과 내부 브랜딩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내부 브랜딩을 할 때 이 조직 개발, 특별히 HR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